제사 그게 뭐라고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친정은 제사가 없습니다. 해서 명절은 어릴 때부터 가족여행을 가는 기간이었고 언니가 결혼하고 난 후에는 프랜차이즈 식당을 해서 명절에도 문을 열어야 했기에 가족들이 돕곤 했습니다. 저도 여행을 가거나 언니를 돕는 등 자유로운 휴일을 보냈었죠. 이렇게 명절을 자유롭게 지내다 보니 결혼할 때 걱정이 되더라고요. 해서 결혼 전 서로 양가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고 남편과 합의했습니다. 주된 내용은 양가에 똑같이 하자는 거였고 각자의 집안에 마찰이 있어도 되도록이면 서로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트러블이 생긴다면 같이 상의하고 대화해서 해결하자 했었죠. 남편은 본가에 제사가 2번 있다 했고 제가 참석해 주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같이 참석하는 조건으로 수락했더니 명절 당일에 아침 차례를 지내는 것도 참석해달라고 하더군요. 음식은 전날 가서 도와달라 했고요. 저희 집은 제사나 차례가 없으니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다 생각하고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대신 명절 아침 차례를 지내고 점심을 먹고 나면 이후 스케줄은 자유롭게 해달라 요구했고 남편도 그러겠다 약속했습니다. 또 이런 상황을 친정에 알릴 것이니 남편도 부모님께 말씀드리라 했었죠. 그렇게 결혼을 하고 난 후 명절 전날 시댁에 가서 전부 치고 음식하는 걸 도왔습니다. 친정에 워낙 가족들이 많아 행사가 많았기에 어릴 때부터 엄마를 도와온지라 큰 어려움 없이 할 수 있었습니다. 시댁 식구가 딱 4명이라 후다닥 해버리면 되는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황당한 게 2번이라던 제사가 갑자기 4번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결혼하고 1년이 채 안 돼서 제사 횟수가 늘어나더라고요. 잠깐 고민했지만 나는 2번만 참석한다 했으니 4번 중 2번만 갈게 하고 말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았고 그렇다고 왜 갑자기 말이 바뀌어? 난 안 갈 거야. 하려니 괜한 분란을 만드는 것 같아 참석했습니다. 가면 상 차리는 걸 돕고 치우는 정도였고 제사에는 참여를 안 했기에 거부감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명절에는 전날 가서 음식하고 집에 돌아왔다가 아침에 다시 시댁으로 갔습니다. 여기까지는 크게 불만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언제부턴가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는 호칭이 야와 너로 바뀌면서 야, 너 내일 아침에 9시까지 꼭 와. 이런 식으로 연락을 해왔다는 겁니다. 당시에는 네 하고 넘기면서도 뭔가 이상했지만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명절 전날 아침 남편을 깨우는데 안 일어나는 겁니다. 힘들게 한참을 깨우고 난 후 준비시켜 부랴부랴 시댁으로 출발했는데 도착했더니 9시 10분이더라고요. 그날 저희가 10분 정도 늦었다는 이유로 시댁에 들어서자마자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제사나 명절 때마다 혼자 준비를 다 하는 것 같다며 몇 시간을 난리치더라고요. 그날 뭔가 잘못돼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남편에게 이건 아닌 것 같다. 왜 네가 늦잠 자는 걸로 내가 이런 핀잔을 들어야 하냐. 그리고 몇 시까지 오라가라 하는 거 나한테 하지 말고 너한테 하시게 해라. 난 네가 부탁하면 응해주겠지만 남의 집 차례상 앞에서 욕먹을 이유는 없다. 하고요. 그랬더니 며칠 뒤 어머님께 카톡이 오더군요. 그렇게 안 받는데 예의가 없다. 집에서 뭘 배웠냐. 교양이 없다. 하는 말부터 시작해서 사람이 이래야 하고 저래야 한다며 톡으로 폭탄을 날리시더라고요. 그걸 보고 너무 기가 차고 어이가 없어 답장도 안 하고 남편에게 보여줬더니 그냥 차단하랍니다. 그러면서 제 폰을 가져가서 톡과 전화까지 본인이 차단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후부터는 연락이 안 되는 것 같으니 문자를 보내오시는데 진절머리가 날 지경이었습니다.
결국 문자까지 차단하고 며칠이 지났고 남편이 뭐라고 했는진 모르겠지만 어머니가 사과하고 싶다는데 전화 받아줄 수 있어? 하고 묻더라고요. 사실 받고 싶진 않았지만 어른이 사과하신다는데 그걸 어떻게 거절하겠나요? 해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나는 널 다그치면 땡땡이가 정신 차릴 거라 생각해서 그런 건데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냐. 다들 나한테만 뭐라고 하는데 오해하지 말거라. 딱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이게 무슨 경우 없는 사과인진 모르겠지만 어머님 입장에선 한 발 물러선 거라 생각해서 알겠다 했습니다. 이렇게 해결된 줄 알았는데 문제는 그 뒤부터 아주 득달같이 불러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욕 나오는 건 교묘하게 사람을 갈구는 거죠. 이걸 뭐라고 딱 집어 말을 못하겠는데 둘만 있을 때 혼잣말로 비꼬는 느낌이랄까요. 그때마다 못 들은 척 했었지만 이게 정말 사람 기분을 더럽게 만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집에 돌아갈 때 꼭 주차한 곳까지 따라 나오시는데 한 번은 어머님 들어가세요. 저희 가볼게요. 하고 차에 탔더니 어쩜 저리 예의도 없이 혼자 쏙 타버리냐 하고 또 난리가 났습니다. 도대체 뭘 어쩌라는 건지 정말 환장하겠더군요. 이 일들이 작년까지 있었던 일입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아 올 초에 이제 제삿날은 내가 챙길 테니 누구 제사인지 언제인지 알려줘라. 모르면 어머님이나 아버님께 확인해라. 하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원래 제사가 4번이었냐? 결혼 전엔 2번이라고 하지 않았냐? 하는 것도 같이 물었더니 원래는 2번이었답니다. 그럼 2번이던 제사가 나랑 결혼하고 4번으로 바뀐 거냐? 진짜 어이가 없다. 이걸 지금 따져서 뭐 하겠냐? 일단 누구누구 제사인지부터 알려줘라. 라고 했더니 할머니 할아버지와 아버님 동생분까지는 알겠는데 나머지 한 분은 모르겠답니다. 말을 안 해주신대요. 그 말에 기가 차서 알고 계신 그 3분 얼굴은 봤냐고 물었더니 모두 본인이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다고. 정말 어이가 없어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찬 건 이번에 어머님이 연락하셔서는 왜 제삿날 우리 아들이랑 꼭 같이 오냐? 너 혼자 와서 제사상을 차려야 할 거 아니냐? 그리고 얼마 안 있으면 네 아주버님 생일이니 우리 집안 유일한 며느리인 네가 챙겨야 하지 않겠냐? 하고 말씀하시네요. 이때 순간 너무 화가 나서 제가 왜 그래야 하나요? 남편은 친정집 일이나 가족들 생일 안 챙기는데 저는 왜 그래야 하죠? 하며 따져 물었더니 남편과 며느리는 근본이 다르답니다. 그러면서 또 예의 없다 어쩐다 하면서 난리가 났기에 결국 저도 참지 못하고 질러버렸습니다. 이후 아버님께서 미안하다. 대신 사과하겠다. 보고 싶으니 오너라. 하고 여러 차례 연락을 해오셨고 어머님은 본인이 가르쳐야 한다며 가족끼리 안 보고 살 수 없으니 오라는 말만 계속 하셨습니다. 아주버님도 이해해달라고 따로 연락이 오셨고요. 말 그대로 대환장 파티였습니다. 참다 빡쳐서 시댁 식구들 번호를 전부 다 차단해버렸고 남편에게 너네 집에서 연락 안 오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2번 다시 가는 일이 없을 거라 하면서요. 제사에 미친 것도 아니고 누군지도 모르는 남의 조상님 밥 차리느라 산 사람 잡을 일 있나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남편에게 부모님 제사도 모실 거냐 물었더니 그래야 하는 거 아니냐는데 그게 헌법에 적힌 것도 아니고 도대체 다들 왜 이렇게 제사에 목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현재는 남편에게 앞으로 제사를 받아올 생각도 지낼 생각도 없다고 통보한 상태입니다. 본인 혼자 하는 건 자유지만 제가 나서서 할 생각은 없다고요. 요 몇 년간 제사 때문에 별의별 소리를 다 들었던 것 같습니다. 미개한 문명에 떨어진 기분이네요. 물론 시댁의 문화도 가풍도 이해하고 존중합니다.
근데 왜 거기에 저를 갈아 넣으려고 드는 건지 도통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남편과 각별하던 삼촌이니까 혹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리워서 지낸다 하고 말했다면 기꺼이 제 손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제사를 같이 모시고 싶다. 나중에 너희 부모님 기일도 잘 챙기겠다. 그러면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마치 제가 당연히 해야 하는 몫인 것처럼 구는 게 너무 짜증납니다. 이번 일로 저쪽 집안에서 저는 천하에 둘도 없는 나쁜 년이 되었고 예의 없고 개념 없는 못 배운 년이 되었습니다. 제사라는 게 있던 건지 몰랐네요. 시어머니가 기독교라 들었기에 이 정도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지엄만 못 말리는 남편도 제정신이 아닌 것 같고 무식하고 미개해 보이기만 합니다. 참석만 하라더니 제가 정말 순진했나 봐요. 그래도 눈치껏 알아서 설거지도 하고 명절에 음식도 하는 등 많이 도왔는데 돌아오는 건 설거지 한번 시킨 적 있냐는 말뿐이었네요. 제사를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면 제사 있는 집은 무조건 거르시길 바랍니다. 무슨 얘기만 나오면 기승전 제사입니다. 시어머니가 내세울 게 종노릇하며 제사 지내온 것 뿐인가 하고 헷갈릴 정도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결혼할 때 숟가락 한 벌 안 받고 저희 둘이 모은 돈으로 시작했습니다. 벌어놓은 건 제가 많았고 버는 건 남편이 많아요. 주는 거 하나 없이 바라기만 하니 정말 짜증납니다. 제가 멍청해서 어버버하다 폭탄을 맞은 거라 누굴 탓하지도 못하겠어서 속풀이라도 해보고자 글을 씁니다. 작은 위로라도 부탁드립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저희 시모는 저한테 고가워도 가족이니 얼굴은 봐야 한다 하더라고요. 해서 싫은데 뭐하러 보냐며 그냥 연을 끊어버렸습니다. 고깝지 않게 어와둥둥 우리 며느리 해주면 어련히 잘할 것을. 두 번째. 시모가 무덤을 팠네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으라고 하세요. 누가 손해겠나요? 상처받았다 하시고 앞으로 가지 마세요. 시어머니 목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벌렁거려 죽을 것 같다 하면서요. 그렇게 하면 시가에서도 방법이 없습니다. 세 번째. 제사라는 게 조상님들이 치열하게 한평생 살아내면서 후손들이 편히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신 데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극소수 잘 사는 양반들이나 지냈던 겁니다. 언제부턴가 개나 소나 제사를 지내는 게 미풍양속인 것처럼 되었는데 조상님들이 치열하게 산 대가로 후손들이 편히 살 수 있는 집안이 아니라면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습니다. 네 번째. 제사 없는 집도 며느리가 생기면 만들어서라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사 없는 집을 고를 게 아니라 싫으면 싫다고 딱 잘라 거절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우기다가 아들이 이혼해서 며느리가 없어지면 제사도 없어지더군요.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